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빨간 색깔 앉으세요. 영상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눌렀잖아요. 빨간 거 눌러서. 자, 빨리 끝냅시다 우리. 우리 오늘 끝낼 수 있어요? 빨리 끝내도록 해야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님. 자,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용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닌 사람이 두세 뛰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었어. 부채 때문에. 스스로 지은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이 없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여기 쫙 묶어 당시의 농촌 사회의 삶, 농촌의 모습. 부채로 인해서 파산하는 가구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의 문제, 농가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까지 서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야반도주는 밤에 한밤중에 도망가는 거.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긴 하겠나. 결국 다 뺏기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뺏어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낀데 암만 빌빌하는 달기라도 당무가지를 비틀면 이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밑줄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우리나라 농촌의 붕괴, 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야. 전부 다 손해라. 전부가 아니지. 걔들은 계란도 수입해서 먹으면 되는 게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걔들은 까딱마이지. 밑줄 쫙. 그러니까 높은 데 사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말이죠. 수입 농산물 먹으면 되고 걔네는 우리만 죽는다 이거야. 이장의 통보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데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마을회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항영, 흔히 늘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날은 좀 분위기가 심각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울했던 거지. 황만규는 그 와중에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마을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내일 보나마나 내일 응자를 가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같이 건농사 짓는 주자 건농사 짓는 성실하게 농사에 임하지 않는 놈들이나 몇 볼까? 그러면서 과로쳐봐. 망그이 자네같이 똑 부러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같은 헌 경운기에다가 농사 짓는 놈이라고 다 직이라고 써붙이고 달고 가야 된 게까지 과로 닫아. 이거는 그 전날 이장이 황만근을 불러다가 한 얘기야. 즉 위험하고 힘든 일에 황만근을 앞장세운 거지. 참여를 이제 독려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위기. 위기는 이장에 관한 거지. 절정! 민씨는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황만근이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망군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망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게 잘 돈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들 말이다. 시계는 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믿을 척. 시계만큼 시계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지 않는 게요.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우주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망근. 황망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백리 이상으로 아는 게 없었던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왜? 바보로 알고 있던 사람이 할 법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은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게라. 하루 낮에 반? 경운기 운전을 잘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김운기도 많이 늙었어. 고집이 씨가지고 나 아이라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제 똥청까지 화나게 않게 말을 듣는기라. 경운기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아니면 시동도 안 걸려. 내가 제 똥창 속까지 화나게 아니까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일 걸기대회 가십니까? 내 삼은 어머니 밥도 끓이 드려야 되고 모르겠어. 부장은 나 같은 상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 하는데 자 원래는 갈까 말까 했었는데 이장의 권유를 받고 망설이거든요. 그치?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올해가 환갑인데 그제야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황망근의 외양묘사, 노안이야 노안.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여기서 민씨가 황망근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외모를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민씨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흥미를 느낀 거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보이는 황망근의 외모를 보면서 그러면 황망근이 왜 이렇게 노안이 됐냐? 힘든 농사일 때문이죠.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지 집으로 가시려니까 집에 갖다 놔는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망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씨의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술을 엄청 좋아하잖아.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다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곳. 밑줄 쫙 황망근의 경운기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황망근이 경운기를 몰고 걸기대회에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지. 타닥탁 타닥탁탁 탈탈탈탈. 그 뒤에도 걸기대회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밑줄 쳐.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황망근만 간 거야. 경운기를 끌고.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씨는 까무럭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망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이줄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황망근의 철학이야. 농사에 대한 철학, 소신.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소우리,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 하우스를 몰아 과도한 시설 투자를 지금 비판하는 거죠.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줬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합니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가 없다.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거야. 빚은 망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이렇게 해서 황망근이 농사에 대한 소신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황망근이 바보가 아니었던 거야. 생각이, 주관이, 소신이, 철학이 똑바른 사람이었던 거죠. 기계와 영농, 기계를 사용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거.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친 아들아.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 다 빚으로 산 기라.
불필요하게 많은 농기계를 사는 거지. 농사 지가야 급이 받느냐고 정신없다.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여기 가르쳐보세요. 한 집에서 기계를 놀려. 이게 뭐냐면 기계를 놀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안 빌려준대. 이건 뭐냐면 상부성조의 풍습이 사라진 거지.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는 게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1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이 얘기가 쭉 이제 황만근의 농사에 대한 식견, 소신이란 말이야. 이거는 민씨의 기억과 해석에 의존해서 서술된 부분이에요. 지금 나타난 황만근의 소신과 식견이 민씨의 기억과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숨해야만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거두어 사들이는 걸 숨해하라. 그 대신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농기계 구입비가 쌀값을 더 받는 걸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현실을 비판한 부분이에요. 집에 들어갈 양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면 그만이야. 여기 가르쳐. 이건 뭐냐면 나쁜 비료, 세모쳐봐. 농약, 세모쳐. 농약과 비료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 보기만 좋은 열매, 보기만 좋은 빛 좋은 기술. 이게 땅에는 좋지 않다는 거지. 그냥 열매가 보기만 좋게 만든다는 거야. 농약이.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말한다. 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융자를 쉽게 제공해주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야. 빚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쉽게 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높잖아. 1000조가 넘거든. 그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전, 10년 전 그 이전에 올라가는데 대출이 너무 쉬워. 대출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너 이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모는 것도 대출을 너무 쉽게 줘서 그래. 담보대출 80%, 90%. 5억짜리 집을 살려는데 1억만 있으면 돼. 3억은 은행에서 빌려.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하고 어때? 집에 오르면 팔아. 그래서 차익을 챙겨. 이런데 맞들린 사람들이 진짜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사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는. 일본은 그러다가 버블이 갔거든.
여기도 너무 쉽게 빚을 내줘. 그게 누가 갚아야 돼? 농민들이 갚아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농민들이 갚을 수가 없어 지금. 그 정도로 수확량과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곡식을 팔 수가 없어. 팔아도 안 남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자금자금해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여기 있죠. 정부 정책을 비판한 부분이야. 상환 능력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지. 빌려주고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빚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그래서 바보라는 이유로 용자에서 제외됐거든. 용자 대상에서. 그래서 자력으로 농사를 지은 거야. 황만근은. 빚이 없다는 거예요. 빚이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빚을 받았는데 황만근은 바보라고 나라에서 빚을 안 줬어. 용자를 안 줬어. 자기는 자기 힘으로. 그렇죠? 여기까지가 절정인데 황만근이 사라지기 전날 밤 민씨한테 밝힌 농사에 대한 소식. 근데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보증을 연대 보증을 줬다 그랬잖아. 농촌에서 돈을 빌리고 나서 보증을 쓰는 거지. 너 돈 갚을 수 있어? 보증인 세울게요. 연대 보증. 돈을 못 갚으면 같이 보증을 서야 돼. 그랬는데 황만근은 바보라고 해서 거기서 제외된 거야. 쟤는 바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는 안 돼. 나가. 그러네. 그래서 자동으로 자기는 빚 없이 농사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농사들이 이제 그 농약과 비료에 대한 거라든지 부채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인식을 밝혔어요. 결말. 자, 결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밑줄 쫙.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밑줄 쫙. 정치적인 문장이야. 비극. 죽었다는 거죠? 죽었던 거죠. 뼈를 담고 돌아왔대. 앞에 황만근이 실종됐다. 그리고 지금 황만근은 돌아왔다. 서로 대응되지. 그치? 그리고 돌아왔다. 점층적 표현으로 황만근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표현했죠. 비극적이고 엄숙하게 한 항아리밖에. 수레는 떼어매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자, 그래서 결론은 황만근이 죽은 거네. 그죠? 황만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쌤, 근데 일주일이 됐다고 뼈로 바뀌어요? 응? 그냥 뼈를 담고 왔다 했잖아. 근데 화장한 거지. 화장을 벌써 했어요? 아들이? 그럼 죽고 나서 바로 해야 되잖아. 지금 서술자가 바뀝니다. 서술자의 체인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니? 이 앞에는 3인칭 서술자였거든. 민씨의 시각이었던 3인칭 서술자가 여기서 황만근이라서 나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변해요. 관찰자 누구냐면 민씨가 쓰는 글이야. 이 뒷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묘지명의 황만근에 대한 예찬글인데 황만근에 대해서 예찬하면서 끝나는
나타나거든. 이 부분이 우리 뭐에 비슷하냐면 묘지에 쓰는 묘지명 묘비록 있잖아요. 묘비명 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 덕성, 업적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예찬하면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물의 일대기와 행적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평가. 여기서는 긍정적인 인물이니까 예찬이지. 자, 요거를 요런 형식으로 된 것을 인물 이름을 쓰고 전을 붙여서 전의 양식. 공부전, 춘향전, 신청전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대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물의 행적, 업적, 인품 그런 것들 막 써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물에 대해서 논평 평가한단 말이야. 주로 긍정적인 인물이니까 예찬 칭찬하겠죠. 이게 전이라는 소설의 양식이야. 이 전이 뭐냐면 전이 전통적인 산문의 형식을 개선한 거야. 전통적인 우리 문학을 개선한 형식을. 자, 그럼 여기 황만근 볼게. 황 선생. 호칭 바뀌었어. 황 선생. 그치? 황 선생은 한시예요. 거의 다 했는데. 별말만 하는 거 아닌데. 잠시만 할까? 문제 풀어볼래? 문제는 문법하고 여기 문제 있어요? 아니 여기 교재. 교재 문제 있어요. 이거 이제 뭐냐면 맨 끝에는 그거야. 황만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황만근의 업적, 황만근의 성품, 덕성 그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끝나. 일단 결말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결말은 뭐 중간 다 끝났으니까 결말은 한 장 정도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 이거랑 부분이랑 같이 끝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주로 문법을 하시면서 황만근도 복습을 하세요. 황만근하고 두근두근도 복습을 해야 돼. 알겠지? 네. 저 수요일에 오는데